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급등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실적 관련 질문들이 현재 준비되어졌거든요.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급발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리를 당장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작은 주식들이 조금씩 살아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막 크게 무너진 것 없이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소부터 볼까요? 0.11 살짝 올랐고요. 자, 애플은 0.08 살짝 빠졌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들이죠. 엔비디아 0.10 살짝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스타게이트 발표 이후에 급등했다가 또 이렇게 또 한번 급등하고 나면 이렇게 또 멈추죠.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내리는 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볼까요? 0.17 살짝 올랐어요. 큰 변동 없죠. 구글 0.23 살짝 빠졌습니다. 자, 메타 2.08 올랐고요. 자, 오늘 테슬라도 0.66이니까 뭐 빠지는 것 별 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400 초반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오르다가도 또 공매도들이 찍어 누르니까 내려오기도 하고 또 내려가더라도요. $400를 잘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자, 테슬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요. 테슬라가 떨어질 때는 미친 듯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하방이 잘 받쳐주고 있다. 그게 결국 펀더멘털의 힘이에요. 테슬라가 앞으로 선보일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견고하게 지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실적 발표 내용 질문들 한번 보면서 기대감들을 한번 볼 텐데요. 아마 실적 발표 후에 머스크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또 주가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작은 주식들 보세요. 뭐 오른쪽 아래쪽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오피스에 들어가면서 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행정명령도 빠르게 내리고요. 자, 그래서 미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 다보스 포럼에 영상으로 출연해서요, 굉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 내용들 몇 가지 좀 들여다볼 텐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는 지금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또 경제의 주체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 뭐 은행장들, 뭐 기관들의 뭐 대표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의 수장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곳인데, 자, 거기서 전체 스피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에 들어왔던 건요, 금리 내리겠다라고 지금 뭐 단언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다운 발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I'll demand interest rate drop immediately. 자, 지금 본인이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당장, 여러분,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요. Interest rate drop immediately. 그냥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도록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청한다라는 얘기가 맞죠. 왜냐? 본인이 사실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자기가 요청해야겠죠. 제롬 파월에게 빨리 좀 내리자. 금리 좀 빨리 당장 지금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And likewise, they should be dropping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미국이 만약 내리게 되면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 interest rate should follow us all over. 그러니까 결국 금리는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니냐. 미국이 내리면 다 같이 내리면서 이 소위 말해서 금리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향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발언이 강력하죠. 제롬 파월은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도 됩니다. 뭐 트럼프가 이 소리를 하건 자기에게 요청하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연준은 연준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도 항상 그 연준 의장이 앞에 서 있으면 뒤에서 계속해서 그 눈치 주면서 트럼프는 표정이 그냥 바로바로 드러나잖아요. 자꾸만 연준 의장이 나와서 신중론을 펼치고 이러면 뒤에서 막 인상 팍팍 쓰고 있거든요. 트럼프는요. 비판을 막 합니다. 뒤에 가서요. 그때는 욕 안 하더라도요. 뒤에서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이 제롬 파월은요.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본인이 이 사람이 괜찮겠다 싶어서 연준 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연준에 있는 그 사람들 있죠. 연준 멤버들을 뭐라고 불렀냐? Calling policymakers bonehead라고 했습니다. 그냥 멍충이라는 거예요. stupid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멤버들이 너무나도 그냥 이 머리 앞에서 그냥 자꾸 그냥 이렇게 자로 재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라고 얘기하면서 제롬 파월을 뭘로 비교했냐? 퍼트도 할 수 없는 골프 선수로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골프장 나가면 제대로 칠 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골프를 논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실물은 내가 나으니까 야 니네 나만 따라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본인이 이 현장에서 사실 어마어마하게 이 자신이 그 현장에서 굴러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감각은 내가 뛰어나다는 측면에서 그냥 대놓고 빨리 금리 내려라라고 뒤에서 쪼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연준 의장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빨리 내리자 제발 좀 내려 빨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뒤에서 푸시하고 또 얘기하고 언론 플레이 하면요 이게 지금 특히 연준 의장 같은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하고 또 다른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냥 맞짱을 떠요. 그러면서 막 서로 그냥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소위 개싸움이 되는 거죠. 이 더욱 싸움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성격이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막 윽박 지르고 그러면요. 연준 의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당장 금리 내라고 요청한다니까 지금 트럼프는요. 1월부터 금리 내리라고 요청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전 세계도 내리고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연준 의장이 이 정치적으로 활동한다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한다면서 그래서 자기 대통령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고 또 자기 의견 표출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돌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본인이 이 사업을 크게 일구면서요. 현장에 대해서 본인은 자신감 있게 항상 덤벼들어요. 그리고 이 협상의 기술로 막 협박도 하고 공포감도 조성하고 언론 플레이를 잘해요. 그게 이제 그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의만의 방식이니까 이거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어쩌면 또 금리를 내릴지도 몰라요. 트럼프와 발을 맞추겠다면서. 아무튼 지켜보세요. 굉장히 재미난 일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금리를 내리잖아요.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변화가 생깁니다. 완전 바뀌어요. 주가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꾸 우리 머릿속으로 지금 일어난 일 보면서 야, 또 행보네,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허를 찌르듯이 들어와요. 이 변동이라는 게요.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바이 앤 홀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 다보스 포럼에 영상으로 이 트럼프가 출연해가지고요. 자, 앞에 금리 당장 내리도록 연준 의장에게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더 강력한 얘기 하나 또 있었습니다. 오일에 대해서 오일 가격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자, 트럼프가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에게 강력하게 이 기름값을 내리도록 요청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일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 요청을 이 얘기를 하고 나서요. 기름 가격이 벌써부터 내려가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 내려가냐면요. 선물 시장에서 지금 이 오일 같은 거 가지고 다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공매도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작정하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플레이한 애들이 빠지니까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재미난 거 있습니다. 보세요. 핑크빛으로 하얀 거요. 트럼프가 뭘 요청했냐면요. 주장했냐면요. 이 스피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종의 카르텔이잖아요. 언제나 본인들은 아닌 척 하면서 기름 가지고 무기화 삼는다고요. 가격 가지고 막 올렸다가 내렸다면서 세계를 막 들썩거리죠.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고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세일가스랄지 지금 뭐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전기차로 전환된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나 오펙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책임이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진 것도 이 오펙과 사우디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한 발언이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게 러시아의 단독적인 욕심, 뭐 땅에 대한 지배, 뭐 이런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복합적이라는 거야. 모든 것이 전쟁이 발발하려면 단순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나 누구나 극한 상황에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오펙, 사우디아라비아나 오펙이 한몫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높은 오일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 트럼프가요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초록색으로 하얀다는 거 보세요. 만약에 오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쟁은 끝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정말 이 트럼프만의 해법 아닙니까? The door and like if crude prices were slash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쟁은 결국은 끝이 날 거다라고 예비를 한 거죠. 이 트럼프가 아니면요 이런 발언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I'm gonna ask Saudi Arabia랑 OPEC랑 bring down the cost of oil. 앞에서 했던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왜 트럼프에 열광하는 사람이 있냐? 이런 지점들이 트럼프에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트럼프가 이 성공 신화를 밟아온 거며 여러 가지 이런 이 자신의 사업체를 일군 거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철저하게 리스펙트를 합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이뤄낸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책상머리에서 이거 책 읽으면서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말 현장에서 치열하고 거칠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트럼프가 어찌됐건 간에 이런 이 오펙이나 사우디에다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찐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오펙에 대해서 맨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당장 외치겠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하려면 얘네들이 기름값 내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보통 그냥 이런 거를 정치인들 뭐 오바마건 우리 바이든이건 간에 자꾸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실제적인 거, 오히려 기름값 빨리 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를 먼저 족치고 사우디를 짓누르고 오펙을 짓누르고 얘네들에게 먼저 압박한 다음에 기름값이 쭉 내려가요. 만약에 60달러, 50달러까지 내려간다? 그럼 전쟁을 또 정리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뒤에서 이 굉장히 긴밀하게 전쟁 끝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스라엘 전쟁 일단 벌써 휴전 끝났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기름값 내리면 전쟁도 끝나고 전쟁이 끝나면 결국 물가가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프랙티컬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이런 지금 이 사우디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또 소위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또 이 셰일 가스나 이런 거 더 해가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름값 낮추겠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정말 재미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부분에 자꾸 너무 여러분 마음을 쓰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시라고요. 테슬라 주가를.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이런 매크로랄지 즉 숲과 나무죠. 매크로와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즐겁게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고요. 또 주가가 오를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나중에 테슬라가 큰 걸 터뜨리게 되면 막 급등하고 급상승하고 자산이 껑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앞에서 이런 매크로도 같이 봐주는 건요. 여러분들이 미국 경제나 전체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걸 같이 한 배를 타면서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보다 더 재밌잖아요. 난 트럼프가요, 들어와서 이렇게 막 휘짓고 다니는 게요. 일기 때보다 이번에는요 훨씬 안정감도 더 있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드라마보다 재밌는 거예요. 영화보다도요. 그 잘 안 보잖아요. 드라마를 요즘은 오히려 이런 경제 소식이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제 그 테슬라의 주주들이 이번 그 4분기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제 그 컨퍼런스 때 질문할 내용들을 가장 지금 핫하고 많이 현재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들 한 5가지만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좀 보십시다.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주주들이 궁금한 거.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re there any discussions with the other auto companies about licensing FSD?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자동차 회사와 라이센싱 FSD를 라이센스 주는 이 이슈를 가지고 현재 논의 중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주주들이요 너무 똑똑하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뭐 옛날처럼 그냥 뭐 이 핵심도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막연하고 그냥 뭐 그런 브라드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전곡을 찌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 질문을 살펴보는 것은 주주총회 때 이번에 이제 하게 될 머스크에게 질문을 던지면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런 발언 나오면은 주가도 오를 수 있겠는다면서 미리미리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 이거 너무 중요하죠, 주주들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과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얘기되어지고 있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 라이센스를 줄 문제. 이거는 만약에 답변이 대놓고 하긴 힘들 거예요. 아마 이게 이 중요한 어떤 그 다른 회사들과의 어떤 그 관계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좀 더 큰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몇 개와 얘기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런 얘기는 좀 있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직접 뭐 이미 벌써 메이저 회사 중에 이미 얘기 중에 있는 회사가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주가는 막 들썩들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나오게 되면요. 또 한번 들썩들썩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미국에 있는 회사랑도 얘기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회사들과도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요. 더 파장이 크겠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막 급등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4분기 때 이번에 이 어닝콜에서 어떻게 될지는요, 정말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주가는 막 폭등하거나 또 뭐 급하게 떨어지거나 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Unsupervised FSD입니다. Still plan to be released in Texas or California this year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계속 얘기해 왔던 거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올해에 여전히 unsupervised FSD가 출시될 수 있는 거냐, 그 계획이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지금은 supervised잖아요. 근데 unsupervised라는 건요, 말 그대로
운전자며 이 소위 말해서 뒤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자율주행을 출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이 웨이모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냐 얘기죠. 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올해 확실히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뭘 또 얘기하는 파란색으로 하려다는 거 보세요. What hurdles still exist to make this happen? 자,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 특히 이제 텍사스랄지 캘리포니아에서 이들로만 허락받으면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뭐 특별히 이것을 막을 만한 그런 장애물들이 있냐 이런 질문. 정말 질문이 너무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질문을 지금 주주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요, 여러분, 그냥 오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주들이 스마트해요. 그리고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질문도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냥 이게 회사가요, 그냥 뭐 대충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요, 주가를 더 들썩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질문들도요, 굉장히 중요한데, 옵티머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옵티머스 이 테슬라 로봇에 대한 질문 또 중요한데요. 자,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Is Optimus now mostly designed locked for 2025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옵티머스가 지금 거의 디자인이 완성돼서 이제 2025년도 생산에 확실한 거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25년도 올해 하반기 가면 확실히 이제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확실히 락인 된 거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인도 다 정리가 돼서 이제는 생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옵티머스에 대한 이미 서플라이 체인에서 매주 600대 공급하는 거, 이런 얘기가 이미 벌써 들어가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요, 확실한 거냐, 이제 회사 측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자, 지금 이제 이 언제를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묻고 있는데, When will Tesla start selling Optimus and price라고 합니다. 자, 언제쯤 테슬라를 이 옵티머스를 팔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요, 생산해서 테슬라 공장에 투입하고 테슬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정말 다른 회사에게 팔고 어디 다른 곳에다가 팔려면 사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자체 원하는 대로 주문해서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옵티머스를 파는 시점이 언제쯤 될 거냐라는 질문이죠.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말은 아니고 내년쯤에는 옵티머스를 우리가 팔 것이다. 주문해서 여기서 만약에요, 이미 벌써 주문이 들어온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대박 나겠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근데 만약에 이미 그런 얘기를 오고 간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회사 쪽에서 우리도 옵티머스 좀 해줘, 우리 공장에도 넣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오갔다 이러면은 주가는 또 한번 요동치겠죠. 그리고 가격도 얘기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뭐 3만 불이다, 4만 불이다, 2만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사실을 조금 더 나간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이 마진율을 한 50% 잡고 있다, 60%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마진율이 50%다, 60%다 그러면 뭐 어마무시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옵티머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질문은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테슬라 투자자들이요, 정말 진심입니다. 자, 뭘 얘기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공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 long-term shareholders 테슬라죠.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이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을 다시 던진 겁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clarify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could you provide some clarity, color as to what that looks like?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주식을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이 오고 뭐 예를 들면은 테슬라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 주 그러니까 10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20주를 더 살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느냐라고 질문했죠. 자, 여러분, 머스크도 함부로 말 못하겠죠. 이제 이런 주주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거 보면 이제 뭐 아무데나 말 던져가지고 요즘은 살 수가 없죠. 뭐 어떤 CEO든 간에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아래쪽에요. 그 다음 질문 보면요. 이제 테슬라가 HW3 베이컬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의 이 사실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나오는 거는 이제 HW4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건데, 근데 이제 이 과거에 나왔던 거에는 HW3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냐라는 거고, 타임라인도 만약에 있다라면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게 CAPEX에 이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게 그 투자들의 질문들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 수준을 보세요. 질문이 개인 투자자지 이게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은요. 정말 스마트한 거죠. 똑똑하죠. 왜냐? 지금 테슬라만큼 이렇게 정보를 깊이 있게 공유하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만큼 가장 지금 넘버원 주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질문들도 서로 공유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스마트하니까 이 훨씬 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이랄지 더 이제 회사가 더 이제 온전해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들어갔을 때에 이번 테슬라가 이 4분기 어닝콜에서 그 전후로 해서 또 주가가 한 번 더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아주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보링 컴퍼니와 테슬라의 얘기인데요. 자, 라스베가스의 보링 컴퍼니가 지하를 뚫어서 이제 그 지하 쪽에 이 루프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오고 가면서 라스베가스의 수많은 관광객들, 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라스베가스 자주 갔었는데 최근에는 좀 띄엄띄엄 갔는데, 자, 이번에도 가서 사실 한번 들러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일정이 막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사실 또 못 나갔습니다. 제가 꼭 가서 현장에서 한번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보질 못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거든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보링 컴퍼니. 자,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지하에 굴을 뚫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가스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라스베가스가 이게 스트립이라고 이게 일직선으로 쭉 늘어서서 이 호텔들이 있거든요. 이게 길이가 걸어서 완전히 끝에서 끝까지 가기는요, 못 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세 있는 분은 아예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요, 관광객이 1년만 하더라도 정말 수천만 명이 몰려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연간 이 사람들이 그냥 끊임없이 폭발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관광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 컨퍼런스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호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들이 뭐 어마어마 많다 보니까 여기에 뭐 UFC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포츠 경기 항상 열리죠. 그러면 스포츠 경기 하려면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잖아요. 그럼 뭐 호텔이 가득 차야겠죠? 그리고 또 뭐 그런 스포츠 관련된 거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단순히 UFC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스포츠들이 여기에서 옛날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도 있고, 그리고 회사들 컨퍼런스 있죠. 회사들의 컨퍼런스도 여기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베가스에서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임원들과 고객들이 여기에 오르락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계속 걸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냥 시간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몇 박 며칠 오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걷게 되면요, 30분씩 1시간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긴 길을 호텔이
길이 막 쫙 늘어서 있는 그 길이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덥죠. 땀이 막 그냥 흘러내리거든요. 또 겨울엔 또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길을 뚫어가지고 컨퍼런스 있죠. 컨벤션 센터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실어 나누는 그 숫자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무려 300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루프에 사람들을 태워서 실어 나누는 게 벌써 300만 명 돌파라고 합니다. 자, 굉장하죠. 자, 이게 그 21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작년 5월 달입니다. 작년 5월 달에 200만 명을 찍었어요. 실어 나른 게요. 그런데 이번에 300만 명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돼서 100만 명이 늘었죠. 가속도가 더 붙을 겁니다. 한번 써보게 되면 계속 쓰게 되죠. 여기 이제 컨퍼런스 오는 사람들 은요. 그리고 테슬라 차를 통해서 이동하니까 되게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루 단위로 정리하면요. 지난 8개월 동안 이걸 이제 하루 단위로 정리하면은 하루에 4,150명을 실어 날랐다라고 합니다. 자, 꽤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어 날랐다. 어디서 여러분 택시회사가 이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택시회사가 하루에 이렇게 4,150명씩 실어 나른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그리고 고객을 한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테슬라가 현재 이걸 가지고요. 보링 컴퍼니에서 테슬라 차를 활용해서 지하로 이동할 때에 4,150명을 실어 나른다? 굉장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관광객들이 몰려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뭐 이제 1,000만 명까지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500만 명 돌파하면 아마 굉장히 이제 기념비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될 텐데, 여기는요, 테슬라 차를 활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링 컴퍼니에서 테슬라 차를 사야 되겠죠. 숫자가 많아지면 더 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다 자율주행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여기서 쓰는 건 더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필요 없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자율주행이 쓰일 곳도 이 보링 컴퍼니다라는 걸 본다면, 테슬라 회사들끼리 이렇게, 머스크 회사들끼리 이렇게 시너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기대가 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꼭 한번 들러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 종교TV였습니다.